안녕하십니까, 김나근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신문사고 뭐 뉴스고 언론이고 다 뭐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죠. 자, 오늘 뭐 따끈따끈하게 또 한동훈 대표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이제 두 분이서 만나셔가지고 2025년 의대 정원은 바꿀 수 없다라고 또 이렇게 공동 성명 비슷하게 또 하셨네요. 자,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 전공의 선생님들 그리고 또 여러 이런 의료 사태를 걱정스럽게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과 또 약간의 그런 리프레시를 위해서 방송을 켜봤습니다. 참 보니까 이 정치인들이라는 게 참 악랄하죠. 정말 악랄하고 이제 이게 어른이라는 건데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어른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득 세력들, 어떤 기득권에 대해서 죽어도 굽히지 않고 그런 이제 기득권에 대해서 도전을 해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정말로 본인들의 그런 정치 생명이라든지 이제 그런 위협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자근자근 밟아버리는 게 이런 지금 우리나라 현대 이 586 세력의 현실입니다. 무섭죠. 전공의 선생님들, 우리 학생 선생님들 여러분들 참 치가 떨리실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이 대한민국 어른의 민낯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대통령실 여러 가지 정치 관료들 그리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포함해서 이제는 뭐 야당 대표 여당 대표까지도 나서서 이제 이 진화를 한답시고 너희들 이거는 양보해야 된다. 너희들 이거는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이거는 의대 정원은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진짜 기가 찹니다. 대한민국에서 의사 그리고 의대생 빼고는 그리고 몇몇 분들 빼고는 전 국민이 지금 가스라이팅 지금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순진한 몇몇 분들은 이제 뭐 몇몇 순진하시고 경험 없이 어리신 분들은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건가? 이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게 바로 저들의 목표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 진짜. 대단해. 진짜, 뭐, 이건 칭찬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좀 약간 이제 감탄 비슷하게 좀 나오네요. 정말 악랄하고 집요해요. 대단해요. 그래서 결국 저들이 바라는 건 이거예요. 적당히 합의 보고 적당히 그냥 받아들여라. 요거는 바꿀 수 없는 거다. 기존의 법들을 무시하고 기본적인 기본권, 헌법, 근로기준법들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으면서 마치 이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 왔듯이. 제가 뭐 이런 걸 또 분석할 필요도 없고요. 요거는 지금까지 항상 해왔던 방식이고, 근데 이렇게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한 직역을 이 전 국민을 이제 분위기를 동원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전방위로 공격을 하고 분위기를 몰아가는 건 저도 처음 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직역에 속하여 있다는 것도 좀 놀랍고요. 대단해요.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좀 거꾸로 좌우가 바뀌어서 나오긴 하지만 읽으실 수 있겠죠. 의대중원 마무리됐다. 세기. 야, 누가 보면 마치 이제 이게 막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뭐 이제 우리나라 저 올림픽 유치했다. 우리나라 엑스포 유치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국내 정치를. 그게 또 통했고요. 이 좁은 나라에서 이 한 가지 언어권에 속한 이 국민들은 이 좁은 나라에서 서로의 그런 관계만을 맺기 때문에 이런 것이 통했던 건데, 뭐 엑스포 같은 건 어림도 없죠. 전 세계에서는 콧방귀 끼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거 미친놈들 아니야? 뭐 사우디아라비아 표 차이가 뭐 몇 배가 나는데 우리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간 겁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통하겠죠. 국내 안에서는 통하겠죠. 근데 국제 분위기에서는 개가 콧방귀를 끼죠. 미친놈들 아이가 이거. 이 코리아 are you crazy? 그 사우디가 그냥 뭐 압도적으로 됐죠. 근데 지금까지 이게 국내에서는 먹혔기 때문에 또 이지랄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인간들이에요. 끝까지 죽어도 의사들 너희들이 이제 이 국민적인 합의를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분위기를 딱 몰아가서 의사는 돈을 과도하게 많이 벌고 본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생명은 당연히 살려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생명을 살리면 희생을 당연히 해야 된다. 기본권도 너희들 없는 거다. 라는 거를 이제 그거를 계속 설득하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막 그렇게. 대놓고 이 헌법을 무시하는 발언은 못하지만 둘러서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이, 왜냐하면 의사만 포기하면 모든 국민, 정치인, 뭐 여야 공무원 다 편해지거든요. 너희만 포기해라. 너희만 조금 포기하고 너희만 월급이 반으로만 깎이면 된다. 그럼 모든 게 평화로워진다. 대한민국 평화진다 하는 건데 웃기죠.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선진국들 포함해서 OECD 국가들 이런 방식으로 다 의료를 이끌어 갔으면 다 의료 시스템이 완벽해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의료 시스템이 거의 압도적으로 최상위에 있는 국가인데 왜 이런 방식으로 채택을 안 할까요? 다른 나라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라는 거는, 이 의료라는 거는 결국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이빠른 소리를 하더라도. 뭐 이제 유럽이라든지 뭐 가까운 일본만 해도 우리나라 의사 근로 시간의 거의 한 3분의 2? 제가 일본의 의사랑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수련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주 50시간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레지던트를 하는데, 물론 저희랑 이제 약간 시스템이 좀 다르긴 한데 거의 뭐 이제 오프라는 것들, 이제 오프라는 시스템 개념들을 이제 다른 직업과 비슷하게 가져가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주 88시간이라 하는데 주 88시간은 아주 극소수의 과나 선생님들이 이제 해당이 될 거고 대부분 주 100시간이죠. 저만 해도 뭐 주 120시간 뭐 이렇게 일했으니까. 근데 이 의료라는 게 그래요. 결국은 이 뭐 의료인들, 뭐 의사 포함해서 간호사들, 뭐 간호사 선생님들도 결국은 이 본인의 생활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나누고 시간을 턴을 나누고 뭐 데이, 뭐 나이트, 뭐 이브닝 나누고 의사들도 오프, 뭐 당직, 인계 뭐 이렇게 나눈다 하더라도 결국은 본인의 생활에서 일부분을 내려놔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만 돌아가고요. 이상적인 의료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판타지예요. 그 유토피아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모르겠어요. 그런 세계에서나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의료의 한계라는 게 그런 거고요. 우리가 이제 생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사회 시스템은 공정과 정의, 뭐 그리고 뭐 공평한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구조적인 그런 지향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가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생명이라든지 자연과 연관된 여러 가지 우리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인간의 그런 이제 구조적인 시스템, 정치, 법적인 시스템으로 그러한 뭐 불평등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자연에 대해서 그런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방법이라 이런 것들이 100%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시스템과 자연의 시스템은 다르기 때문에 이 자연의 시스템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 의료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라는 것은 의료를 행하는 자들, 의료인들이 어느 정도는 이 법적인 테두리 밖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놈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완벽하게 오해를 하고 있고요. 자기들처럼 그냥 밑에 사람 지지고 뽑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가스라이팅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의료라는 건. 그냥 이 공무원들이 자질 부족이라고 하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조금 심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한이 넘어선다? 그러면 의사의 권한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의료와 인간의 생명이라는 거는 의사의 권한도 아닐 뿐더러 국가의 권한도 아니에요. 어떤 것의 권한도 아닙니다. 결국은 이것은 이 자연의 권한이에요. 이 자연의 권한을 침범하는 일입니다. 우리 이 의사와 국가는 그 침범하는 도전에 대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에요. 결국은 환자 본인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도와주고 시스템적으로 안정화시켜주는 것들이 바로 이런 역할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공무원들, 특히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타겟으로 하겠습니다. 이 책임이 막중한 이 공무원들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후진국만큼 또 안 되게 책임을 못 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의료 최상위 국가로 이렇게 발돋움하고 유지가 됐던 거는 결국은 뒤에서 전공의 선생님들, 대학병원에서 고생하시는 뭐 간호사 선생님들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이 본인의 법적인 권한이라든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근로자로서 이제 그런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제는 두 번 다시 맛볼 수가 없어요. 왜냐? 밤새고 가족들 못 보고 본인의 생활 20, 30대 그 찬란한 청춘을 포기하면서 건물 안에 그 어두컴컴한 건물 안에서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컵라면 먹으면서 삶을 포기하고 있던 사람들을 갑자기 뒤통수를 때려버렸어요. 안 그래도 부글부글 화가 이까지 끓어오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대한민국이 점점점 근로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복지가 향상이 되고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와중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게 바로 이 의료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전공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그걸 이제 서서히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미래가 있겠지 하고 그냥 자기 체면을 걸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뒤통수를 그냥 탁 때려버린 거예요. 그냥 뒤통수를 맞고 이제 보니까 너희들은 대단한 뭐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뭐라 말은 해요. 너희들은 뭐 사직을 하면 안 되고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릴 거니까 들어야 된다. 겁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 지금까지 바보처럼 계속 그렇게 속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속을 줄 알고. 근데 이제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빵 하고 참고 참았던 게 터져버렸던 거죠. 이게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런 이제 지금까지 이 몇몇의 그런 희생으로서 이루어왔던 이 대한민국의 시스템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지금 이 의료 바로 그리고 또 이 전공의 시스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고위관직 특히 대통령실의 사회 자문 뭐 여러 가지 정치 관료들 그런 인간들이 이를 악물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의료에서 끝나는 게 아님을 알기에 이번에 지면 모든 직역 희생하는 직역들은 다 들고 일어날 거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이 아주 왜곡되고 오래되고 썩어 빠진 이 착취 시스템이 무너질 걸 알기에 이 악물고 모든 공무원들을 총동원해서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제가 좀 또 약간 격한 발언을 좀 한 점은 사과를 드리고 결국 일단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 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두 분이서 또 2025년 의대 정원은 변함이 없다, 바뀔 수 없다 라고 또 못을 박았습니다. 자, 한마디로 전방위로 이제 압박을 더 심하게 했던 거예요. 이제 뒤에서 물밑에서 대통령실과 또 합의를 했겠죠. 모르겠습니다. 뭐 또 이재명 대표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본인의 이제 법적 사법 리스크를 좀 더 감안시켜 주겠다. 한동훈 대표는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또 뭐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래서 두 분 결국 하게 왜냐면 의사만 조금 더 희생하면 되니까 요거는 그냥 공짜로 얻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웃기죠? 음. 자, 여기서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의 권리, 대한민국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이 악물고 지켜낼 것이냐, 누가 정이냐,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아무도 말 못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